예, 이렇게 해서 원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시 스케치 3의 숨기기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3의 눈이죠. 눈을 감게 하고 새 스케치 작성을 해서 탑을 선택을 해줍니다. 탑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호를 만들어 줄게요. 호. 보면은 3.호, 뭐 접원호, 중심점호, 원추형호 이런 게 있었는데 우선 3.호 수업 시간 때 해보셨겠지만 먼저 클릭을 하면은 호의 시작점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호의 끝점이 나오죠. 그리고 요 보이시는 이게 그 공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큰 원의 호를 만들 수 있고 엄청 작은 호의 그러니까 엄청 큰 원이 일부를 만들 수 있고 엄청 큰 원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심을 이 정도 잡고 클릭을 한 다음에 이 호를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치수를 잡아서 반지름을 먼저 넣어줘요. 반지름 R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15를 넣어주고 요 중심점과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줘서 이거를 정의를 해주고요. 40으로 정의를 해주고 다시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서 4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중심점이 선택이 돼 있고 이 R을 기반으로 해서 요 호의 자취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요 끝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 게 이 점도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점을 마지막에 호가 끝나는 그 위치를 우리가 XY 좌표평면에서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끝나는 지점이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잡아서 여기 클릭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뭐 50으로 바꾼다 하면은 이렇게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렇죠? 여기는 바꿔주기 어렵겠죠. 지금 종속된 점이니까. 종속된 거라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 제가 이 점을 50으로 바꿔줬어요. 50. 그러면 여기에 지금 x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x 좌표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계산해서 y 좌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여기 한 점만 그러니까 x, y라는 그 이 점에 XY 평면상의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나는 그러니까 Y의 좌표점만 찾아내도 X의 좌표점은 자동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반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 길이와 이런 걸 가지고선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그 X에 떨어진 거리를 그냥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축과 대충 잡아주시면은 여기도 정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호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호에 대한 정의가 끝났고 이번에는 접원호라는 거 해볼게요. 접원호. 그러니까 선택한 선이나 호에 대해서 접선을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접원호니까 제가 이 접원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선을 먼저 그어줍니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방금 단축키 D를 눌렀어요. D를 누르니까 여기 가가지고 클릭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30을 넣어주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40을 정의를 해주고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서 40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선이 정의가 됐죠. 이 정의된 선에다가 접원호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접원호를 클릭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선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접하는 이 이쪽 여기 이제 이게 쭉 다 선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에 쭉 이렇게 원을 그리는 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선이 지금 접하는 데고 이 선이 지금 끝나는 요 지점부터 접하는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원을 왜 만들까요?
이런 원을 만드는 이유는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 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쭉 당겨줘서 여기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뭐 수직을 딱 맞춰주면은 이렇게 일치가 되죠. 그렇죠? 뭐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이 둥그렇게 만든 어떤 구조물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구조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물을 도면을 만들어 줄 때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하는 원, 호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 정의를 하려면 역시 이 중심점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30 넣으시고 여기와 여기를 넣으셔서 70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건 그쵸?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정의된 선으로부터 시작된 호니까 제가 하나만 정의를 해줘도 다 정의가 돼버리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XY 평면상에 이 이름이 접원호입니다. 접원호까지 다 구속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중심점 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심점 호. 중심점 호는 처음에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중심점이 나오죠. 중심점으로부터 가상의 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내가 클릭을 하면은 시작점이 되고 그러면은 반지름을 일단 정해지죠. 여기서 반지름을 정해주세요 하면서 반지름 정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반지름을 내가 찍고 이 선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쭉 돌리시면은 호가 나타납니다. 쭉 돌려서 호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호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수정하냐? 똑같습니다. 치수를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반지름이 나타나죠. 그렇죠? 반지름 20으로 정하시면은 반지름이 수정이 되고 그리고 반지름이 수정이 되면은 시작점과 끝점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뭐 이거를 수평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은 이렇게 변경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이거 구속을 한번 해본 거고요. 구속을 만약에 안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준다 하면은 보통은 이게 이제 각도가 있겠죠.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를 맞춰줄 수 있는 선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이런 선을 사용할 때 선을 클릭해 주시고 요 지점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만드실게요. 이 두 선은 둘 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 보조선이란 거로 만들어 주겠어요. 보조선을 하면은 새 보조 형상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요소를 보조선으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보조선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내가 맞추려고 할 때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선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얘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보조선으로 요 각도를 만들어 줄게요. 각도. 자, 각도는 치수로 만들어 주죠. 치수로 각도를 45도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설정이 됐죠? 45도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 점을 여기다 클릭해서 일치를 시켜줄게요. 일치. 그러면은 이 선 위에 이 가상의 선 위에 이 점이 일치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도 이 점과 일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연결되는 가상의 선과 이 선이 서로 일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홀을 정확하게 치수를 맞춰주기 위한 매칭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도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조선으로 각도를 잡아줬고 이 각도를 통해서 호가 얼마나 어떤 길이를 갖는지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속을 완벽하게 해주면은 다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X축과 잡아서
40을 넣어주면은 예, 구속도 됐고 호도 의도한 바대로 그려졌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예, 중심점 호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원추형 한번 볼게요. 원추형은 처음에 클릭하는 지점이 호의 시작점이 됩니다. 호의 시작점이 되고 호의 시작점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호의 끝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점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R이 0.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대충 여기다 이게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 클릭을 해주고 여기다 지금 R이 여기 대략 0.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2로 바꾼다 하면은 이게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부터 0.9995 이 밸류가 지금 1 곱하기 자연함수의 마이너스 8승에서부터 0.99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현재 이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라는 값으로 여기를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복잡한 수학적인 용어들이 점점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까지는 설명은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원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그런 타원 곡선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얘 역시 정의해 주기가 어렵겠죠. 정의해 주기 어렵습니다. 얘도. 그리고 여기를 잡아서 취소를 해주고 ESC키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여기서 치수를 누른 다음에 뭐가 이게 지금 정의가 되는지 30을 넣어주고 뭐가 이상해졌죠. 여기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중심점을 잡아야겠죠. 여기 로가 가려서 잘 안 보였는데 다시 치수를 중심점을 잡아서 여기를 선택을 해서 30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원추형은 지금 다 찌그러지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도형은 정의해주기가 어려운 도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잡아줘도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하니까 정의는 되긴 되네요. 이 로라는 값을 통해서 정의가 되긴 합니다. 정의가 되긴 하네요. 물론 이게 이 로라는 그 공면 정의값에 의해서 각각의 그 치수들을 다 넣어주니까 정의는 돼요. 정의는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하는 도형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활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대부분 정의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연결곡선을 하면서 그 연결곡선을 정의해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집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정의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정의가 잘 안 되고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도 그냥 모델링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접 다각형, 외접 다각형 그리고 연결 곡선, 점 이렇게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숨겨 놓으면 되겠죠.